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여기를 비행장으로 실제로 사용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쪽을 왔는데 그런 언니들이 오빠들 하면서 식당 돌아다니면서 자기 룸에 오라고. 근데 IFC 밑에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옛날에 네네네. 영화 보러 많이 왔었는데 친구가 여기 저희가 그때 펜트하우스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월드 촬영하면서 약속했던 오늘 트럼프 타워 2차에 와서 이제 펜트하우스 찍다가 여의도 상권을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눈이 폭소리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찍기로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저 여의도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현재 위치가 KBS 별관 뒤쪽이고 여기는 상권이 있는 곳이고 뒤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는데요. 여의도는 금융, 정치 그리고 방송으로 사실 상징성이 굉장히 있었던 곳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금융이나 정치 쪽으로만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여기가 KBS, MBC 뭐 3사가 다 있었는데 지금 KBS밖에 안 남았어요.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개발이 된 거는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여기를 비행장으로 실제로 사용을 했었고, 해방이 된 뒤에 이제 서울이 개발이 되면서 주택난이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시범 아파트. 그때 엘리베이터 처음 들어온 아파트. 맞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처음이었고 중앙 난방식도 처음이었던 아파트여서 중산층들이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이주가 많이 됐었어요. 그 뒤로도 서울시에서 시범 아파트 짓고 나서 일반 민간 건설 회사에서 많이 들어오게 됐고. 아 그러면 다 7, 80년대 아파트네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반포 7, 80년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반포에서 지어진 70년대 아파트를 보면 다 5층짜리, 여기는 더 고층이고 나름 한 80년대, 90년대 지어진 맞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이 사실상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과거의 연수나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돼야 되는 아파트들인데 오히려 용적률을 삼종주거는 250%가 용적률인데 거의 220까지도 올라간 거의 다 받아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종상야가 아니면 사실 비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다 어쩌고 해가지고 용적률 600에 기부채납 40%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산이 됐고, 박원순 전 시장이 2018년도에 다시 한번 또 용산이랑 여의도를 개발을 한다. 그게 국토부의 또 반대를 받아서 보류가 됐어요, 장정. 제 생각에는 4월에 시장 선거 하잖아요. 네. 여의도 또 공약이 또 많이 나오겠네요. 엄청 나올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역세권 개발 관련된 것 때문에 용적률을 700%까지 풀려준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기부채납이 굉장히 많아요. 기부채납 맞아요. 엄청 높죠. 네. 응. 결국에는 뭐 조삼모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기도 네. 궁금한 점 하나. 저희가 그때 여의도 주상복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 월드 아파트도 그랬고 리첸시아도 그랬고 가격 상승이 물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굉장히 더디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근데 여기 시범 아파트랑 여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뭐 진행 중인 아파트들은 그래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네. 진짠가요, 그게? 시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안전진단 마치고 조합 설립을 기다리고 있는 게 두 단지예요. 시범 아파트랑 상부 아파트인데 20평대가 한 10억 후반대고 30평대가 20억 초반대 지금 되고 있고. 되게 비싸네요. 네,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도 계속 가격 상승이. 근데 네.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건데 용적률은 거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이겠죠. 지금 용적률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업성이 있는 데는 지금 좀 네. 비싸다. 네, 둘러보죠. 여기 여의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킨 그 본사가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로 봤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배달이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 내준 가맹이 아니라면은 치킨집들은 웬만해서는 다 이제 직영점이. 근데 여기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여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주거단지가 저쪽에 있는데 이쪽으로는 유흥가들이 좀 많이 조성이 됐어요. 아. 여의도 증권가 하면은 좀 이제 고소득에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접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과거에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상권에서 되게 이 상권에서 그런- 네, 그 안쪽으로 가보죠. 이쪽이 되게 많네요. 여기 신영증권도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 국민은행 있고 뒤에 다 고층 건물들이 많네요.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업무지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사람들 되게 많고. 평소에는 정말 많고 특히 점심 저녁 시간으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요. 아까 그 유흥가 썰을 조금 풀어보면 네, 20대 중반의 어린 사회초년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쪽을 왔는데 그런 언니들이 오빠들 하면서 식당 돌아다니면서 자기 룸에 오라고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고 여의도도 그런 게 있어요? 8년 전? 네. 네, 그쯤에는 있었어요. 아무튼 되게 유명했던 룸사롱 이름 중에 하나가 상한가. 상한가. 증권가에 이런 그렇죠. 어떤 상한가면 안 가지. 선물 옵션 이런 것도 있네요. 선물옵션 세트 이런 거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증권가에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진짜
가짜 접대랑 이런 게 네. 증권가가 제일 여의도야말로 진짜 여기 마초들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4시에 끝나니까 4시부터 시작이에요. 아 장이 4시부터 4시 끝나니까. 장이 4시에 끝나니까 원래 초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 오히려 일찍 들어가고 또 미국장 본다고 일찍 일어나고. 좀 궁금한 게 그럼 여기서 노는 것보다 강남 쪽으로 나가는 게 업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여의도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죠. 약간 또 성향의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음. 이제 문제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여의도 또. 내에서 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예, 뭐 그런 어떤 내규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 상권들이 법인카드 장사하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고 아. 그래서 소비가 되게 높고 밥값도 엄청 높잖아요. 네, 맞아. 요즘에 음식점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삼계탕 아니면은 양대창, 참치 뭐 이제 고가 위주로 다 형성되어 있죠. 근데 고가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의도가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업장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업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뭐 이게 저녁 늦게까지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약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단가가 좀- 높거나 예, 좀 가성비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가 상업용 부동산에 발전을 한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임대료도 잘 안 올라가고 시세도 잘 안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는데 여의도는 완전 정체예요. 아 건물 뭐 가격이 건물도 그렇고 여러 상가들 있잖아요. 음. 주말에는 완전 다 죽고 거기다가 평일도 시간이 좀 한정적이고 최대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업종들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못 내고 임대료도 많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은 한계가 굉장히 명확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를 보면 다 대형 건물 위주로만 이렇게 상업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대형 네네. 건물 밑에 저기 보면 뭐 아티제 뭐 서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데도 뭐 편의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뜨는 동네 보면 막 근생 건물들 많잖아요. 조그마나. 여긴 그게 아예 없으니까. 단독 주택도 없고 다가구 주택도 없고 아파트 아니면 이런 대형 빌딩들밖에 네,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닦임이 잘 안 되니까 수익용이나 뭐 상업용이나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옥으로 무조건 자기가 쓰는 용도 아니면 음. 하기 힘들죠. 쉽지 않죠. 아 저희가 걸어서 여의도 백화점 앞에 왔는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백화점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여의도 백화점은 어떤 곳인지. 지하층부터 한 2층까지 식당들이 되게 질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진주집 같은 네, 맛집도 콩국수집. 있고. 콩국수집 같이 먹었었잖아 그때. 아 네, 진짜요? 나 가봤어요 거기. 어떠셨어요? 안 올렸잖아요. 아니 맛이 없진 않았는데 줄 서서 먹을 그건 저는 아니었던 여기 것 같아요. 밑에만 수요미식회 나온 집이 한 3군데 있어요. 별미 뭐 해가지고 불만 내는 집도 네. 수요미식회 나온 데 있고. 그리고 다 거의 이제 1층은 카페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다 이제 대형 건물 지하에 아케이드식으로 이제 식당들이 지하에 네,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다른 업무지구랑은 약간 다른 여의도만의 특징인데 테헤란로도 좀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오피스가 많고 이런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서만 가지고도 장사가 되니까 지하 쪽으로도 많이 음식점들이 많이 모이고 그 여기가 맛집으로 유명해진 것도 여의도 증권가의 직장인들 그 유동인구가 소비를 해주니까 되게 유명해지고 장사가 잘 되고 막 네네. 이랬던 거겠네요. 거의 두더지들이 땅굴 들어가듯이 저기 밑에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의 줄 서서 내려갈 정도로 아 네, 진짜요? 그렇게 유입이 진짜 그걸 많아요. 두더지라고 불러요? 그냥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여기 막 연기학원도 있다면서요? 여기 옛날 한 대표님이 연극하려고 다녔던. 아 이거 없어요? 네.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쪽은 조금 그 좀 로드샵 감성이 확실히 다르고 네, 네, 엑스케 네. 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더 대형이랑 깔끔한 고급 라인이 네, 조금 고급 더 라인. 그쪽이 있어요. 네. 여기보다는 그 저쪽 서여의도가 훨씬 고급 라인이에요. 근데 네. 여의도 요즘에 공실률도 많고 막 네, 네. 그렇다는데 비전을 떠나서 재미가 없지 않나요? 이 상권 자체가? 여기가 워낙에 이렇게 올드한 사실 오피스 건물들 많은데 임대료 수준이 뭐 낮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굳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진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방송국도 떠나고 기업들도 또 사실 많이 옮기면서 굳이 여의도에 있어야 될 이유들이 없어진 거죠. 권리금도 세요 여기 1층 막 이런데. 권리금 엄청 높게 부를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그 금액으로 거래가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장사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전부라서 그 낮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로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것도 카더라 통질인데요. 진주집에서 맨날 계산해 주시는 아저씨 있으세요. 한 40대? 그분이 뭐 해외에서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그런 분인데 진주집에서 계산하시는 게 더 연봉이 높아서 아 진짜요? 거기 계신다. 그거 진주집 하니까. 그때 먹어보니까 단가가 되게 높고 네.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회전율이 좋아서 단가 높고 회전율 좋으면 돈 막 그때
그때 우리 먹으면서 그랬잖아. 아, 우리 돈 진짜 쓸어 담겠다. 네, 딴 데로 가봅시다. 아니, 걷다가 보니까 아까 병 과장님이 얘기한 그 상한가라는 여기 룸 업소 진짜 상한가가 있구나 이렇게. 여의도에만 있는 풍경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적으로 여기가 금융 말고 뭐 LG나 이런 것도 엄청 많죠. LG 나갔어요. 제가 맞죠? 있던 그 장사하던 곳이 LG 덕분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LG가 마곡으로 갔잖아. 맞아요. 네. LG 나가면서 말이 많았어요. 여의도가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렇게 빨아나가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 되게 많았죠 그때. 우리가 찍었던 트럼프다. 우리가 찍었던데 저기입니다 저기. 저희는 IFC몰 앞에 왔어요. 네. 여기를 왜 데리고 왔나요? 네. IFC에서 제가 7년 정도 근무를 해서 IFC 안에 있는 회사에서. 네, 2IFC에 있는 네네. 이제 회사에 다녔고요. 네. 저는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제가 파이낸스 센터에 그 뭐 파르네스 타워? 거기 가고 나서 아 나도 저런 데서 근무를 해야지. 그때 네. 당시에 저도 면접을 두 곳을 봤는데 여기 딱 면접 보고 나서 아, 난 여기 와야겠다. 이런 데 딱 목걸이 하나 딱 차고 네 맞아요. 아, IFC에서 근무해본 또 네. 소감을. IFC는 업무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광화문에 SFC 있고 강남에 GFC 있고 여의도에 이제 IFC 이렇게 해서 아니, 상하이에도 IFC 있던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라고 해서 이 IFC가 들어왔고 금융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IFC 밑에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옛날에 네네네. 영화 보러 많이 왔었는데. 여자친구가 여의도 얘기잖아. 아니 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영화를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영화로 볼 거면 업장들이나 이런 데가 데이트하기 별로 안 좋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먹을 때도 별로 네, 없고. 네. IFC를 왜 오지? IFC는 그냥 100% 쇼핑 대형 플래그십으로 자라 같은 매장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스타필드 약간 소형 버전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비용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받으면 저도 밑에 가서 뭐 하나 사고 아 약간 진짜요? 그런 식으로 업무 시간에? 아니, 업무 끝나고 그런 예. 식으로 소위 말하는 시발 비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발 비용이요? 네, 네. 그런 게 많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자라 매장이 거의 전국에서 탑5 안에 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IFC 몰 같은 경우는 사실 목동에 현대백화점 있고 영등포에 타임스퀘어가 있지만 그런 외적인 여기 강서 지역에 있는 수요를 어쨌든 빨아들이는 곳이고 소비력은 확실하게 있어요. 팝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백화점이 지금 최대 규모로 2월에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우선 어쨌든 오픈이 되면은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치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의도를 볼 것 같거든요. 그 타임스퀘어 자체는 약간 저렴한 느낌. 백단가도 낮고 전체적으로 저렴한 느낌의 백화점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조금 고급화 전략만 한다고 하면 여의도의 고소득층을 잡을 수 있는 그러면 팝콘이 들어오게 되면 IFC 같은 데 직격탄을 맞겠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하 쪽으로 여의도 역에서 IFC까지는 지하로 쫙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가 공사가 끝난 건데 여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IFC에서 연결해서 타크원까지도 지하로 연결이 되겠고 이것도 거래됐다면서요? 뒤에 이 건물이요? 상업용지에 있는 건물이죠? 19년도에 한 2억 8,300 정도의 평당? 가로 거래가 됐고 예요? 얘는 2억 4천. 이 상업지에 이렇게 높은 건물 지어놓고 2억 4천 정도면 사실 강남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좀 안 드네요. 그렇죠. 확실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이 한계가 있어요. 임대료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로만 보면 진짜 재미없는 동네 중에 하나죠. 수익률로만 봤을 때도 별로예요. 공실률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 여의도 공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던데. 거의 전국에 손꼽힐 정도는 안 좋은 특히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고 근데 사람들이 방송가는 빠져나갔고 금융가도 옛날에는 무조건 여의도였지만 이제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고 네네. 대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사옥이라든가 동네라든가 타운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곡에도 생기고 네네. 판교에도 생기고 분산이 되는 느낌인데 여의도에 이렇게 많은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나요? 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성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오히려 차라리 이런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거에 관련된 거를 좀 혼합해 주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의도나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여기를 홍콩을 대체할 만한 네. 동북아시아의 네. 뭐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위정자들의 어떤 큰 포부처럼 네. 말이 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어떤 혜택을 주거나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거나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사실상 없었고 메리트를 못 느끼는 네.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있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라는 그건 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이제 또 같이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금 여의도, 용산 개발
개발하는 얘기들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어쨌든 10년 이상 계속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동네일 수도 있는 게 일반적인 건물들이 아니라 다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소유자들이 다른 거 소유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단합이라는 게 사실 모든 개발 같은 경우는 단합이 돼가지고 한 번에 싹 밀어가지고 개발하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유자가 좀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딜을 잘해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빠르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이권도 너무 복잡하고 원래부터 지가가 높았던 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성도 별로 좋지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호재들과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10년 전에도 안 됐는데 앞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10년 전에 비해서 앞으로 더 규제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거지로서의 재건축 가능성은 있지만 네. 오래 걸리는 일이고 상업지로서의 매력은 좀 많이 좀 떨어진다. 그냥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거지 차라리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개발되고 발전하는 거나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고 아니면 이용하기 좋은 시설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 나왔어요. 뒤에 보면 이제 대한당이라고 미국 국기 걸어놓고 미국 국기를 왜 거는 거지 우리나라 정당이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 저기 뒤에 정의당도 있고 저기 민주당이 있고 여기가 이제 당사들이 많은 거죠. 국회의사당이 저쪽에 있고 어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여의도 아 여기 서여의도. 여기 서여의도. 오시니까 네, 터부님 다른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건물이 낮고 그리고 건물이 좀 낙후돼 보여요. 뒤에 있는 데도 그렇고 여기 켄싱턴 호텔 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건물들이 동여의도에서 봤던 건물들하고 좀 다르게 통유리로 된 이런 건물도 없고 되게 고층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서여의도랑 동여의도가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나뉘게 되는데 두 지역이 아예 도시개발 자체가 다르게 지정이 됐고 그래서 완전 발전 방향이 다른 형태로 현재까지 왔는데요. 찾아보니까 국회 청와를 넘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숨은 의도로 이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이 되게 강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업지인데 높이 제한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충영교회 아시죠? 그 뭐예요? 춘향이? 역삼동에 충영교회라고 몰라요.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 주변도 다 높이 제한 있어요. 여기도 이제 국회라는 상징성 문화재 같은 경우 할 때도 높이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높이 제한 때문에 동여의도 서여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냐라고 해서 그 높이 제한을 없앤다 하는 얘기도 건물값도 차이 되게 많이 나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국회의사당역 바로 앞에 있는 현대캐피탈 본사 건물 거기가 평당 1억 4천에 그거밖에 안 해요? 안쪽에 있는 나이스 본사 같은 경우도 1억 2천에 거래됐어요. 야, 세로숲길에 있는 이종주거 지역도 1억 4천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근처에 그 시원스쿨 하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뒷광고 맞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원스쿨 대표님이 여기다가 사옥을 사가지고 아. 그때도 평당 1억 정도로 샀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동여의도의 거의 2분의 1 값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래 사례가 또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살려고 안 하죠. 네. 그리고 살만한 건물도 별로 없고 여기도 집합 건물이 많아요. 통으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고 상업지라는 거는 높게 올리고 땅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 높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한 가치를 못 만드니까 이름만 상업지지 다른 용도 지역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의도를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역의 잠깐 특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징을, 대가가 좀 높다면서요. 이쪽이 그래도 좀 더 정치랑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가? 구석구석은 모르는데 여기 이제 고급 일식집이라던가 여의도에서 유명한 이도 맨션, 고급 소고기집이라던가 프리미엄 식당들이 좀 더 많은 편이죠. 그런 가격대를 소비할 수 있는 쪽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다라는. 아니 저희가 방금 전에 둘러봤던 데 여기 말고 둘러봤던 데가 더 금융가가 많고 회사도 많고 고연봉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 거기보다 여기가 객단가가 더 높은 식당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저기는 이제 고연봉과 저연봉이 섞여 있고 그리고 있어요, 여기는 거기? 접대하는 데 많잖아요. 앞에 국회가 있으니까. 네. 아 접대하는 곳이 많구나 여기는. 그렇죠, 네. 여기는 요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 근무를 하거나 관계돼 있는 사람들 말고 외부 유입은 사실 정말로 좀 힘든 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의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동여의도와 서여의도 그리고 여의도의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의도는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섬 형태로 인공섬이죠. 돼서, 네. 인공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와 상업지가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형태로 개발이 된 곳이고요. 아까 저희가 말했지만 4월에는 벚꽃축제, 6월에는 불꽃놀이로 그런 게 상업지에선 좋은 거지만 주거지로서는 축제가 있다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저는. 주거지 있는 사람도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도 되게 힘들게 오거든요. 그 불꽃축제 때는 밤에 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맞아요. 텐트 자리 쳐놓고 잡고. 자리 잡고 있어요. 수성 아파트 같이 한강변에 있는 데서는
직접 음. 집에서 베란다로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라는 상권이나 업무지구로 봤을 때는 두 개 도시개발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평당가가 2배 이상 차이 날 만큼 이제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모로 상업지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혜택이 파격적으로 있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대체제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마곡이나 네. 판교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주거인데 계속 저희가 고연봉자 혹은 소득이 어쨌든 높은 분들이 이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가 거의 만세대가 안 되거든요. 계속 그 주거 수요도 외부에 빼앗기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기가 재건축이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건축이 되면 주거용으로서 오히려 좀 더 상징성을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학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재건축이 되더라도 사실 강남이나 이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71년도에 여기에 시범아파트 분양을 할 때 처음에 40평형이 571만 원에 분양을 했대요. 그리고 한 2달 만에 그게 한 1,0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분양 초대박을 친 게 되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건설사들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를 특별 학군으로 지정을 해서 중산층을 좀 유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여의도 고등학교도 72년도에 네. 개교했나? 국회 의원이나 유명인들이 맞아요. 그래도 조금 배출된 것들이 워낙 많고 여의도 역사가 고등학교 있어요. 출신의 사장님들도 되게 네. 많은데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고는 그쵸. 하더라고요. 네. 옛날엔 되게 명문 막 이런 여기가 느낌이었는데 학군이 없어서 그런가 봐. 어쨌든 저는 재건축이 되면 확실히 수요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학군 같은 것도 좀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되지 않을까. 강남에는 여기보다 훨씬 영한 아파트들도 다 재건축이 되고 있거나 맞아요. 됐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을 때부터 용적률을 좀 많이 받고 지어진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시범이나 3부가 가장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인데 그나마 이 친구들은 200보다 더 용적률이 낮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멀쩡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네. 연수 대비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창출이 조금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얘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재건축되는 단지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여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뭐 상업지로서의 미래, 주거지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상업지의 미래는 저는 뭐 크게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대체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공실률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도 이게 보완이 되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장기적으로도 네, 장기적으로 보완이 되기 힘들고 뭐 이거저거 더 들어와서 오히려 더 공급은 많아지겠지만 이거 또 앞으로 많이 달리겠네. 아니, 그냥 상업지 개인적인 의견이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니, 저도 이제 여의도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도 공부도 해보고 또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의 타격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태원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이나 이제 외부 세력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을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오히려 내부에서 많은 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부에서 움직여지는 거에 좀 한계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밖으로 이전을 했다는 게 네. 사실 여의도 상권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보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대형 오피스들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냥 오피스텔들이나 주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정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생각인데 파격적인 정부 정책으로 여의도의 상업지로서의 혜택을 주는 형태가 아니면 부산 독점무직으로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의도는 여의도만의 분명한 목표와 어떤 개발의 계획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지 듣고 보니까 암울하네요, 되게. 근데 그 정부의 파격적인 개발이 쉽지 않은 게 예전이야 말을 안 듣고 그냥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밀어버릴 수가 없어 이제. 그리고 여의도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그쵸. 않고 오늘 두 분 덕분에 또 여의도를 잘 둘러봤습니다. 두 분 하나 얘기해도 말씀하세요. 언니네 복덕방 네, 언니네 복덕방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니네 복덕방. 알파카와 언니네 복덕방 네.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네, 네.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네. 부동산으로 전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진짜 일에 대한 집중력이나 사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굉장히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체력도 되게 좋아요. 저는 어허. 확실히 느낀 게 체력이 좋아야지 업무를 잘한다. 체력이 좋았던 네. 언니네 복덕방입니다. 네, 언니네 복덕방 꼭 구독과 좋아요. 이거 영상 끝나시면 저한테 오세요. 오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